필요한 분이 만약에 안 받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방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 하면 약간 꺼져 보이는 느낌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탄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느낌, 그래서 없었던 주름이 생기지는 않는데, 원장님 눈밑지방 재배치랑 지방 이식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뭐 생착률이 낮다거나 애벌레가 뭐 한 마리 붙어 있다거나 네. 되게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원래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가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치료 방법입니다. 앞쪽에 지방이 이식이 되어 있으면 눈밑이 더 튀어나오거나 울퉁불퉁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재발의 문제는 의사의 숙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꺼져 보이는 부위의 현상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식하는 게 아니라 눈밑의 구조가 변형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생착되지 못한 지방이 흡수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식을 해야 하는데요. 조금만 과도하게 이식이 돼도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완급 조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조금만 많이 넣으면 불룩해지고 또 적게 넣으면 남는 게 없어서 꺼져 보이는 느낌이 또 많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의사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험 같은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자들 입장에서 그런 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환자들이 사실 의사의 숙련도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구분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신 것 같아요. 나이대가 너무 어린 원장님들은 사실 경험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도 사실 이제 최근에 배워서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연세가 좀 많더라도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실 수도 있어서 밖에서 의사의 외모만 봤을 때는 사실 이분이 경험이 정말 많은지 경험이 적은지를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병원에 가셔서 꼭 진료를 보시고 치료받으신 분들 경과라든지 전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주실 수 있으면 치료를 해보신 경험이 좀 많이 있는 병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1년 뒤 사진까지 막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1년 뒤가 아니고 2년 뒤, 3년 뒤, 4년 뒤 사진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눈밑지방 재배치, 지방 이식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을 꼭 같이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4가지 유형의 환자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눈밑이 좀 꺼져 보이거나 눈물고랑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볼 정면에 볼륨이 많이 부족하신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안면에 미소 지을 때 쓰는 근육, 이 근육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눈밑의 구조가 좋지 못해서 이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이런 모든 현상들이 신경 쓰이는 경우에 주관적인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면 그런 분들은 지방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지방 이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눈 밑에 노화는 눈밑 지방만 이렇게 밀려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광대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연결돼서 피부를 붙잡아주는 유지인대라는 구조물이 이렇게 눈 밑을 싸고 돌고 볼 정면에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밑 지방이 점점점 밀려 나오는데 안쪽에서 피부를 붙잡고 있는 자리는 못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꺼진 느낌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을 눈물고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볼 정면에 유지인대가 지나가는 이 자리에 피부 안쪽에서 뼈의 볼륨도 줄고, 그리고 더 중요한 중안면 미소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 유지인대가 안쪽에서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밴드라인이 두껍게 보이는 거를 인대원 밴드라고 부르거든요. 눈밑지방 돌출되면서 눈물고랑도 꺼지고 볼 정면의 입체감도 밋밋해지고 밴드라인이 두껍게 보이면서 눈밑이 울퉁불퉁해져서 얼굴을 딱 봤을 때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어려 보이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눈밑 지방만 밀려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변화들이 항상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변화들에 대해서 원인을 이해하고 이런 원인들을 차근차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이식이 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지방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첫 번째, 눈밑 지방을 재배치한 이후에 눈밑 꺼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 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볼 정면에 입체감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안면의 미소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력하게 발달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눈밑 지방 이식을 하지 않아도 사실 눈밑이 깨끗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식이 필요한 현상이 있더라도 본인이 신경이 쓰이거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식을 권장드리지 않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눈밑지방을 치료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꺼짐이 거의 없는데 본인은 되게 스트레스가 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식을 해드리고 있고, 또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꺼져 보여서 이분은 피곤해 보이고 스트레스가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또 정작 본인은 불룩한 거 없어져서 너무 만족도 높고 행복해서 이식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굳이 이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사실 훨씬 중요한 거는 이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이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이식이 필요한 분이 만약에 안 받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방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 하면 약간 꺼져 보이는 느낌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탄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느낌, 그래서 없었던 주름이 생기지는 않는데 기존에 있던 주름이 약간 깊어지는 현상이 살짝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신경이 안 쓰이면 그냥 지내셔도 전혀 무방한데,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추후에 구조를 복원하는 치료를 하면 되니까 사실 걱정하실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랑 지방이식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눈밑지방 재배치는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10년 넘게 눈밑지방 치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밤낮 없이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재배치 방식이 아닌 재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눈밑지방을 잘 제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구조를 차근차근 복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표정습관 클리닉입니다. 특히 볼 정면의 입체감과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가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시무룩하게 무표정으로 일을 하시거나 핸드폰 보시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안면 쪽에 미소리 지을 때 쓰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한 100분 정도 진료를 보면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그 정도의 분들만 중안면 근육을 잘 쓰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근육이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미소 짓는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제일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섬세하게 미세 자가지방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눈밑지방을 해결한 이후에 눈 밑만 이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볼 정면에 볼륨이 부족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눈물고랑 있는 부분, 그리고 눈 밑에 약간 꺼진 느낌이 있는 부분까지 아주 섬세하게 이식을 해서 볼 정면의 입체감도 살짝 만들어내면서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눈 밑을 깨끗하게 만드는 치료가 미세 자가지방 이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진피재생 주사 치료라는 치료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배에 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불룩하게 눈밑지방이 밀려나와 있던 게 해결이 잘 되면 안쪽에 볼륨이 없어지면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의 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주름들이 좀 신경이 쓰이는 경우에는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탄력에 대한 치료인데요. 노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점점 줄어드는 건 막을 수가 없어서 탄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주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아이서머지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탄력 치료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탄력에 대한 치료를 해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이런 탄력을 유지하는 물질들이 점점 증가하게 돼서 피부에 이제 잔주름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처져 있는 부분들도 점점 또렷하게 떠지고, 이런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치료들로 눈 밑의 노화를 복원하고 이제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인터넷에 글들만 너무 믿으면 안 되나요? 네, 인터넷에 올린 글만 믿고 눈밑지방 재배치, 지방 이식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 수술 방법을 믿고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워낙 섬세하게 꼼꼼하게 치료를 해드리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소개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글만 믿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실력이 좋은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치료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